자, 안녕하십니까. KT자전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은 테마 쪽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상태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어,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매도를 빠르게 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수익을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0.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테마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쪽과 업계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그 표 관련된 부분은 다른 이제 신문사에서 발췌를 좀 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줄기세포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결국엔 정부에서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질환과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배아줄기세포 관련된 정부의 지원보다는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흔히 말하는 배아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보다는 규제를 하면서 이 관련된 법안도 통과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이 배아줄기세포로 만든 치료제를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선진국의 선진국만큼 그런 흐름들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별 줄기세포 시장 규모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2016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2025년까지 전망치를 보시면 계속 늘어나죠. 예. 95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되는데 미국은 1124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그러면 지금보다도 시장 상황이 한 9배 정도가 커진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규제가 계속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서 유전 질환이라든지 암 그리고 중증 질환 등의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은 대상 질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도 대상 질환에 대한 연구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 그래서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을 지난 3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회라는 현장 대화라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컴포지엄을 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관 협의체로 이제 수개월간 협의를 내놓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생명심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내년에 이 생명윤리법 관련된 부분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거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줄기세포 치료제 및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FCB12라고 했었다면 이제 파미셀, 그리고 젠백스, 그리고 차바이오, 차병원이죠. 차바이오엔에서 이름을 바꾼 차바이오텍,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이렇게 어찌됐든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한가 언저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다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연계로 다시금 부활을 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부분은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이다. 치료제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다시 바이오주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단기 조정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이오제약이 다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장을 좀 부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 규제 완화를 더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2월에 이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창에서 있죠. 이 5G 관련된 부분의 상용화를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용화에 대한 뭐 실전 배치는 아니겠지만 이 5G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하는 시연을 하는 부분으로 아마 동계올림픽을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5G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뭐 AI 관련된 부분이겠죠.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은 뭐 각 업체들에서 상당히 좀 신성장 먹거리로 계속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네이버나 그리고 카카오 같은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이 생산물이 제품 자체가 이제 AI 스피커죠. 뭐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와 삼성, 뭐 KT 할 것 없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산업용 로봇과 가정용 로봇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서 바로 유통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정용은 최근에 이제 청소기에서 국한되진 것이 아니라 이제 뭐 AI 스피커를 접목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뭐 더 추가를 하자면 뭐 드론 같은 것도 로봇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정부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내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포커싱을 코스닥 시장이 조정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 부분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바이오 제약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지금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뭐 원격 진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바이오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묻힌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뭐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줄기세포 관련된 업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매수가 더 몰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계속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